반대로 큰 잎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열을 많이 받으니까 물은 많이 소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압력차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무관이 뚝 끊어집니다. 근데 굵은 게 불리하다.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개략적으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세 페이지 정도에서 정리를 했는데, 유럽종은 수분량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자랄 수 있는 상태에서 동일할 경우에 아래쪽보다 위가 훨씬 더 큽니다. 또 그 수분량일 때 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땅 속에서 질소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유럽종은 질소와 물과 아울러서 성장 호르몬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더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결과적으로는 뭐 큰 잎, 굵은 가지, 상대적으로 큰 잎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이도의 측면에서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캠벨 MBA 거봉이 이 정도라 그러면은 또 통상 우리가 하고 있는 뭐 샤인 뭐 이런 것들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죠. 일본 계통들. 그 다음 단계 되면은 이제 이것보다 조금 더 유럽종 성향이 강한 유럽종의 씨 있는 종자들. 그거 아니면은 일본 계통 쪽에서 온 것들 중에 홍색 계통들. 홍색 계통은 거의 한 단계를 올려서 봐야 됩니다. 샤인 하는데, 샤인하고 비슷한 친구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마이하트, 뭐, 바이올레킹, 혼줄 하시죠, 그죠? 색깔을 잘 들어오십니까? 예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골드핑거, 하이브리드인데,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쪽으로 올려놨습니다. 물론 가면은 자꾸 자라거든요. 최고 난이도가 높다 그러면 이제 이쪽이죠. 원래 씨가 없는 종자들인데, 요거 원산지가 터키, 뭐 안탈리아, 이란 북부, 이라크 북부, 거의 산업지역이 났습니까? 예. 근데 요 종자들은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조금 이제 성향이 약해지는데, 물이 없으면은 이제 쟤들이 조절을 합니다. 아까 그 바오밥 나무 선인장처럼. 물이 없으면은 얘들이 밑에 여기에 이제 AB라는 신호를 올려가지고 기공을 닫게 만듭니다. 그 극단적인 경우가 선인장이죠. 잎을 다 없애버리죠. 몸통에다가 영농설자 해가지고 면적을 다 줄여놨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런 품종은 뭐 이 중에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요런 품종은 한계 수준보다 더 낮춰서 폭을 좁게 이렇게 가져갑니다. 이 종류는 굉장히 어렵죠, 실제로 키우기. 그래서 어느 한계 이상일 경우에는 밑 아래쪽과 상관없이 위가 반응을 합니다. 밑에 자원이 많기 때문에 지는 뭐 이쪽 잎 입장에서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탄수화물 많이 먹는 게 장땡이죠. 아까 저기 선인장 말고 바오밥 나무 말고 그 옆에 사진 하나 보면은 이제 원대림 보면은 통은 작으면서 덩치는 크지 않습니까? 그런 나무들은 자원이 밑에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저장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빨리 효과적으로 빨리 올리는 게 최고 유리하거든요. 근데 빨리 올리려면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관이 물관을 관이라고 봤을 때, 하나의 큰 관이라고 봤을 때, 관이 크면은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관이 작은 게, 가는 게 여름에 유리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빨아 올릴 때 관이 굵게 되면 안에 물방울이 생겨가지고 물관이 딱 끊어져 버립니다. 그럼 위쪽에 수분 공급을 못 하지 않습니까? 잎을 작게 키우는 원리가 바로 이겁니다. 적당히 수분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잎이 그냥 물의 압력에 의해서 무한정 커지는 걸 적당히 이렇게 조금부터 작아 나가는 거죠. 잎 작게 키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최첨단 기술입니다. 정말로 최첨단 기술. 네. 미국 종보다 유럽 종이 총체적으로 수분 요구량이 적습니다.
그건 아까 기후 부분에서 본 거하고 똑같죠, 그죠? 수분량이 적은 데서 포도를 많이 재배하더라는 거죠. 유럽종으로 갈수록. 자, 요거는 예를 들겠습니다. 요게 이제 사실 여러분들 계속 질문을 할 내용들인데, 제가 정리를 다 했습니다. 자, 요쪽 라인이, 요쪽이 전부 유럽종 축이고, 요쪽이 미국종 축이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종은 보시면은, 영국이관 쪽은 거의 다가 자본을 비축하는 쪽으로 가 있습니다. 덩치가 커서 어떤 여건이 되면은 최대한 뭔가를 가져와서 모아놓겠다는 거죠.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근데 그건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IF 입장에서는 기회가 되면 좀 많이 아껴야죠, 그죠? 그럼 사람도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반대로 미국종은 자원이 많기 때문에 굳이 저장을 할 필요가 없겠죠. 자원이 많기 때문에 위쪽에 어떤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자원을 최대한 빨리 보내는 게 유리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이제 가늘게 발달했죠, 보통까지. 근데 이런 나무라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이 되면은 물관이 끊어져서 고생을 안 하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이런 나무조차도 물관이 끊어집니다. 예를 들면은 한 연구에 의하면은 더치 엘름이라는데, 부르기는 또 노르웨이 참나무라고 그러거든요. 이름이 좀 이상한데, 참나무류에서도 우리가 조직이 그렇게 치밀한 참나무에서도 이놈이 여름이 되면 물관이 끊어져서 유가 광합성을 못할 정도로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근데 이렇게 물관이 굵고 잎이 큰 포도나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여름 되면 문제가 생기겠죠. 시설 내에 들어가서 잎 큰 분들은 바로 직방이죠, 그죠? 고온을 하면 잎 바로 그냥 쳐져버리거나 타죠. 물건 다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유럽종의 특성을 보면은 아주 재밌는 게, 전형적으로 작은 잎을 가지고 작게 되니까, 이게 또 재밌는 게 기공 밀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기공은 이렇게 촘촘히 박혀 있는데 이 기공 크기는 작아요. 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죠, 그죠? 작으면서 아주 조절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발달을 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대 광합성 떨어집니다. 수분 소모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죠. 왜? 아껴야 되니까. 수분 부족할 때 뿌리하고 유기적으로 이렇게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뿌리 쪽에서 물 좀 없다 하면은 위에서 기공을 다 씁니다. 전형적인 유럽종의 경우에. 근데 미국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래쪽과 아무 상관없이 잎은 제 마음대로 씁니다. 먼저 끌어다 쓴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종은, 통상적으로 보면 또 미국종은 기온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지역에서 살죠. 그래서 하우스에 들어갔을 때 고온을 만나게 되면 미국종은 치명적으로 이제 잎이 손상을 받게 되죠. 감당을 못하죠. 온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미국종은 만약에 시설하우스에 하시더라도 최고 온도를 최고 온도를 좀 많이 낮춰야 됩니다. 환풍기도 다시고 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유럽종은 온도가 조금 높아도 견뎌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미국종, 유럽종, 고유의 종이 만약에 이렇다고 생각했을 때, 만약에 유럽종 같은 이런 걸 가지고, 아래 부분을 가지고 미국종 같이 큰 잎이 만들어졌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저렇게 키우죠. 유럽종 키우다 보면 저렇게 되죠, 그죠? 밑도 아래 가지도 크게 되고 잎도 크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로 최악이 될 수 있겠죠. 제가 가진 품종 중에서 이런 품종이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써놨는데, 판타지 시드리스라는 품종이고, 키시미시 키레니, 사파이어도 제가 보니까 비슷한 경향을 조금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품종 같은 경우는 정말로 최악입니다. 물 약간만 들어가면 가지가 이만큼 나옵니다. 우습게. 근데 또 입히지 않게 되면 잎도 이만큼 하게 나옵니다. 이런 거는 기술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키우기 어렵죠. 3번 같은 경우에.
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렇게 나무 조직이 단단하면서 잎도 작다. 이건 정말 최선입니다. 그죠? 잎 작게 키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간을 안에 그 목질부 굵고 수가늘게 키우고 잎 작게 키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요. 미국 종을 원래 요런 건데 요렇게 가야지만이 좋은 품질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권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되는지는 안 가르쳐 주죠. 저렇게 키우라고 하죠. 자, 여기 이해가 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유럽종은 이게 물관이 물을 실어 나가면 관이 굵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나무가 이제 수분을 공급하는 원리가 어떠냐면은 처음에 그 발화 때는 뿌리의 힘만으로도 충분히 끝까지 다 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수액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힘이 딸려요. 그러면은 물을 잎까지 어떻게 공급하느냐면은 잎이 수분을 정발을 시키면서 기공을 통해서 이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빼내게 되면은 잎 속에 기압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뿌리에서 올라가는 거 하고 잎에서 빨아당기는 거 두 개 합쳐가지고 이렇게 물을 공급을 합니다. 근데 이 펌프 힘은 양분 농도, 탄수화물 농도에 결정이 되죠. 그래서 처음에 키울 때 나무를 갑자기 키웠다. 굵게 되고 큰 잎이 됐다면 양분 농도가 뚝 떨어져 내가 밑에 펌프 힘이 약하죠. 반대로 큰 잎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열을 많이 받으니까 물은 많이 소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압력차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무관이 뚝 끊어집니다. 근데 굵은 게 불리하다는 거죠. 펌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빨대로 이제 음료수를 드시는데 만약 한 1m 되는데 음료수가 있다. 근데 굵기가 한 이 정도 되는 걸 가지고 빨리거나 안 빨리겠죠, 그죠? 가는 걸로 빨아당길 경우에는 쉽게 빨아집니다. 그래서 물을 공급하는 측면에서는 뿌리 힘이 딸릴 때 잎의 힘으로 수분을 공급을 받을 때는 물관이 가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종은 물관이 굵기 때문에 어떤 악한 환경이 도했을 때 물관이 잘 끊어지게 되죠. 물 다 가지고 있으니까 토양 건조에 강합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물 가지고 뿌리도 주고 잎도 주고 다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견뎌냅니다 그냥. 그런데 요놈들은 보면은 위쪽으로 굉장히 효과적으로 올릴 수 있는 구조에 강하니까 당연히 이제 물관이 이 용어가 있네요. 폐색이라는 게 이게 참 어려운 용어인데요. 사람으로 따지면 경화와 똑같습니다. 동맥경화가 생기죠. 혈관 막혀가지고 피 안 통하는 거. 근데 식물에서는 이거를 폐색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용어가 똑같은데 한국에서는 이걸 좀 용어를 분리를 하더라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특성들을 이제 다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가 키울 때 아까 요 미국종 품종도 당연히 이렇게 키워야 되겠지만 유럽종 품종도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습관적으로 또는 환경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3번처럼 키워지는 거를 최소한 1번처럼 쪽으로 유도는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거를 하기 위한 결정적인 키가 수분입니다.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수분도 대기 수분도 있고 토양 수분도 있겠지만 가장 크게 미치는 요인이 수분이고요. 적과 연관되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 또한 물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장에 설명드릴 수세 부분에서 수분과 물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렵죠? 너무 구름 잡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내밭은 물이 안 빠지는 토양이다. 저처럼 그렇게 개선해야 할 수밖에 없고 토심이 안 나온다. 도둑 토성 답 안 나오니까 좀 푸석한 땅을 위에 쌓아가지고 도둑 만드는 게 좋을 거고 온도 아까 말씀하신 온도 어쩔 수 없이 하우스를 했는데 좀 지붕이 낮아가지고 열을 너무 많이 받더라. 선풍기 틀 수밖에 없죠.
뭐 지중간 매수를 하든지 그렇게.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포도 재배에 대해서 전체적인 틀을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만약에 이제 이걸 이렇게 놓고 여러분 밭에서 포도 재배에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 한번 써보십시오 하면 도대체 몇 개나 쓸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밭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에 대해서 나열을 해놓은 겁니다. 나는 보니까 옆집은 주공거리를 뭐 예를 들어서 2m만 해도 잘하던데 나는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 그러면 죄식 관계 건들 수밖에 없죠. 안 버리려거나 그런 거 정도는 지금 안 나왔는데 뭐 밑에 보면 대목 누가 좋다 해서 했는데 내 밭에는 보니까 도저히 이게 해결이 안 된다. 대목 많이 찾죠, 그죠? 모르면서 대목을 찾으시더라고요. 대목 특성을 모르시면서 뭐 옆에 좋다니까 뭐 무조건 이거 접목해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좀 이제 세세하게 이렇게 아시는 게 좋죠. 대목과 관련해서도 논문이 한 4,500편 정도 있습니다. 대목과 연관해서 연구를 해놓은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저기서 면은 뭡니까? 방향이죠. 북쪽면, 남쪽면, 한국에서 그러는 거예요. 또는 이제 뭐 경사가 얼마나 지느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하우스 짓는 방향이 동서 방향, 남북 방향 이래 해가지고 있을 때 어느 방향이 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남북 방향으로 저만 하는 게 아니고 최근의 연구들이 다 남북 방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우스 길이는 어느 정도가 적합하다고? 그거는 이제 선풍기 달면 길어도 될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중간에 배기 시설 저는 이제 1700평이 하나로 되기 때문에 폭이 좀 넓지 않습니까? 중간에 팬을 5개 달아놨습니다. 그거는 이제 본인 시설에 맞춰야지. 시설이나 환경에 맞춰야지. 그래서 요거를 이런 부분들은 이게 어떤 생각이 잘 안 나는 것들인데 나중에 뒤쪽에 자료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그림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기록은 안 하셔도 되는데 이런 내 밭에서 선택할 수 있는 또는 내 밭에서 잘못될 수 있는가 또 내가 쥐고 흔들 수 있는가 내가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포기해야죠. 내가 안 되는 건 포기하더라도 이제 우리나라에 비는 포기해야죠. 비 안 오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이거 포기하는 대신에 뭐 가리고 뭐 빼고 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고 자기 밭에서 내가 쥐고 흔들 수 있는 거 그거를 몇 개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정리 안 해놓으면 모르죠. 나 어디 가니까 땅이 문제라 어디 가니까 하우스가 잘못된다. 이거 보고 이제 네. 한 개씩 보고 우리 고민을 해도 아마 이런 유명하신 분들이 이렇게 정리해놓은 걸 보지 않으면 내가 생각해가지고는 혼자 생각해가지고는 10개도 못 만들어낼 거야. 그래서 이런 거를 보시고 뒤에 있으니까 쭉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마지막 수업 시간 정도에 아주 정리가 잘 된 그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제가 이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뭐 여러 가지 환경부터 어떤 토양, 양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다음에 이제 도표 형태로 유럽 종과 미국 종이 어떻게 움직임이 다른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여러분들 내 밭을 내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런 정보가 없어서 파악을 못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런 어떤 베이스를 가지고 내 밭에 어떤 문제가 포도 재배를 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 최소한 한 가지는 찾으십시오. 나는 만성적으로 열과가 나오더라. 근데 그 열과의 원인을 놓고 이런 이유들 중에 한 가지를 찾으시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더 보고 예. 포도를 토성을 따라 기존 포도나무가 심겨져 있는 데에서 예. 그거를 깊이 쳐가지고 예. 그거를 됩니다. 예. 그래 이제 이 관련 좀 많이 덮어도 안 그러면 객토를 한다든지 이제 덮어놓고 그 나무에 기다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꺼번에
하지 마십시오. 저처럼. 천천히만 하시면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호주에서 아주 그런 실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오레곤이나 캐나다 저런 데서는 그냥 그 트랙터 쟁기로 놔두면 그냥 쌓아버립니다. 불도저 같은 것들 있죠. 이렇게 밀고 가면은 불도저에서 이렇게 쭉 대가 쭉 밀고 가면은 여기 있는 흙을 다 끌어가지고 두둑이 다 올려버립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이제 그런 장비나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고를 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고를 타면서 아니면 뭐 사고로 떠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한꺼번에 하시면 저 같은 일이 생겨요. 저는 어쩔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긴 했지만 저거는 원하지는 않죠. 그래서 천천히 조금씩 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실내가 제가 전라도에 있는 친구가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완전히 평평한 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처럼 만들어놨습니다. 그냥 1년에 조금씩 올리고 1년에 요거 올리고 반대쪽 올리고 요쪽 올리고 요쪽 올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10년에 걸쳐서 야금야금 했습니다. 선생님이 그렇지만 정권 한다더니 수학할 때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불편하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불편합니다. 그런데 포도를 못 따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편하자고. 그 타입을 해야 할 수밖에 없죠. 그게 싫으시면은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선택이 있죠. 우리 통상적으로 많이 하는 뭐 심토파쇄라든지 유공관이라든지 뭐 그런 거 다 하는데 그게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과연 지속성이 있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거를 생각하시겠죠. 올해 열심히 돈 들여가지고 해놨는데 뭐 몇 년 지나 보니까 다 막혀버렸네. 예를 들어서 모래땅에 유공관 묻으면 다 막혀버리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나 가니까 뭐 뿌리가 다 막아있다 그러는데 저 믿기는 좀 힘든데 어쨌든 시간이 지나니까 뭐 별로라고 하는 거는 선택을 안 하시는 게 없죠. 그래서 맨 앞에 보면은 프랑스의 그 사진을 보르도 지역 사진 보여드리면서 고를 파가지고 자갈을 묻어놓은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다른 거 해보니까 얼마 못 가더라는 거죠. 자갈만 예, 그냥 자갈만 하고 고를 깊이 파가지고 그 자갈만 쌓아놓고 저는 안 변하겠죠, 그죠? 뿌리가 못 건너가고 이런 건 뿌리는 건너가겠죠. 뿌리는 당연히 건너가겠죠. 물만 잘 빠지겠죠. 뭐 아이디어로 이제 저런 걸 만들어냈다. 950mm 정도는 보르도 지역에서 5에서 9월달 강수량이 아까 뭐 300몇 mm 였습니까? 뭐 300 몇 mm 되는 지역에서도 저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특히 토양부 아래쪽 부분을 얼마나 깊이, 얼마나 일정한 수분을 가진 공간으로 만드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안 그렇죠. 물 주면 완전히 젖어버리죠. 우리 조금 있으면 말라버립니다. 아주 얇은 토양에 뿌리가 분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걸 도와주려고 양분을 많이 넣죠. 아래에 많은데 뿌리가 못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 줬다 안 줬다 하니까 계속 건조 침수. 그러니까 당연히 뿌리가 일정 깊이 이상으로 못 내려가죠. 침수가 안 됐으면 뿌리가 내려가야 될 텐데 침수가 됐기 때문에 뿌리가 안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 뿌리가 요만큼밖에 없다 그러면 요 밑에 땅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침수가 안 됐거나 침수가 됐거나 산소가 없거나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꼭 이런 걸 참고하셔가지고 자기 밭의 결점을 꼭 하나씩은 최소한 하나씩은 찾아내십시오. 자, 추가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중에 예. 그 대비를 너무 많이 주는 게 뭐 효과적이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1200평 논에 포도 심으려고 5톤 그 대비차를 5차 지금 살포를 해놨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게 지금 과비가 된 것 같은데 이걸 좀 줄이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물을 줄여야 돼요. 지금 제일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물을 좀 빼낸다. 빼내는 건 좀 전제를 안 한 상황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안 자라게 만들려면 네. 1300mm 오는 것처럼 이렇게 안 자라게 만들려면
물을 적게 줘가지고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양분이. 물을 따라 이동하는 양분을 줄이고 뿌리지가 물 따라 안 오니까 뿌리지가 찾아가야 되겠죠. 환경적으로 적게 먹겠죠.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활착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나무가 자란다 싶으면 그냥 물을 끊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나무가 너무 세다 싶으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 유럽종을 키울 때 하나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뭐 다른 포도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유럽종 같은 경우 자라다가 만약에 성장이 계속되는 시기가 오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서야 되는데 계속 자라요. 그럼 이때는 가감없이 나무를 보고 물을 줄이는 게 더 빠릅니다. 두 가지 하면 더 빠르겠죠. 적심에 물을 줄이면 더 빠르겠죠. 물 주면서 적심하는 거는 그 바보 같은 행위가 될 수 있겠죠. 이거 계속 자랄 거니까. 네. 그러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지금까지 하나 생각했던 거 하나를 더 생각해가지고 복잡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거예요. 물을 줄이고 적심을 하십시오. 나무가 적심을 해야 될 정도로 자란다는 이야기는 사람이 봐서 토양에 물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 전에 그 포도나무는 이미 물이 많이 있는 곳에 뿌리가 가 있는 겁니다. 물과 약물이 많이 있는 곳에 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주는 물을 차단해야 되죠. 나머지는 비료 빼낼 수 없죠. 뭐 인위적으로 너무 축비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나무 모자라게. 유일하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안수리 암소들밖에 없어요. 주는 거 안 주는 거 빼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물관 막혀가지고 고소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방임해서 키우면 나중에 물관이 막히죠. 처음에 나무를 제대로 천천히 야물게 키워가면 나중에 안 막힙니다. 예. 제 밭에 이제 나중에 오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무가 어떤 나무이실지 모르겠지만 보자. 지난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저게 있던데 골드핀 가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십니까? 바로 계획입니다. 그 나무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물이 조금 많으면 수분이 많으면은 이게 나무가 끝없이 자라면서 잎도 어마어마하게 큰 잎을 만들어냅니다. 진짜 이만한 잎이 나옵니다. 근데 요만한 범위 내에 다 집어넣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손바닥 안에 거의 모든 품종이 거의 손바닥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요거 이게 뭐 골드핀인지 알렉산드리아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그 파이퍼 48mm 파이퍼 원기하고 요 잎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전체적으로 알 수 있겠죠. 사실 저는 포도나무 심으려고 하는 자리가 굉장히 질땅인데 예. 뭐 특별히 고려해야 될 사항 같은 거 완전 쪼대라 쪼대. 뭐 두둑에는 제가 볼 때는 몇 방도 좋습니다. 두두. 불편합니다. 정말로 불편합니다. 근데 이제 제 같은 땅에서 이제 이렇게 지금 키워나가고 근데 제 땅도 지금 한계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지력에 수분이 많은 땅이기 때문에 유심히 이렇게 보시면 저는 적심을 안 합니다. 그냥 쭉 그간데 쭉 이렇게 어느 정도 쭉 계속 자라나가죠. 일정 수분량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멈출 정도의 수분량은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얘기죠. 저 땅 같은 경우. 예. 자체적으로 밑에서 올라오는 수분 때문에 딱 세울 수 있는 정도는 안 되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잎 사이즈를 이렇게 보시면은 저거는 알렉산드리아 싶습니다. 잎을 모양은 골반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하우스 폭이 5.5m에 양쪽으로 이렇게 심어졌거든요. 그다음에 2.75m입니까? 어때? 총 그 정도. 열간거리는 2.75m 정도 되겠네요. 주간거리는 4m. 예, 제 지역이 아까 보시다시피 1년에 2,000mm, 2,몇백 mm 오는 지역인데 저렇게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네.